그래서 이제 올해는 작년에보다 비율적으로 좀 크게 바뀐 게 7대3에서 6대4로 이렇게 비율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4점, 또 10점 만점일 때 표현성이 6점 해서 도합 10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고, 정확성에는 기본 동작, 각 품새별 세부 동작, 균형, 표현성에는 속도와 힘, 조화, 강의, 완급을 해서 기의 표현까지 해서 종합 6점을 이렇게 토탈 넣어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동작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정확성에 대한 것은 큰 논란은 없습니다. 정성에 대한 건 뭐 각도라든가 어떤 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변함이 없고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얼마만큼 표현성에 잘 나타낼 수 있을까가 주안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성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교과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고, 표현성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현성에는 현재 품새, 경계에서의 표현성, 각 품새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와 각 기법의 특징과 동작의 연결 특성을 표현한 능력을 평가한다 이랬습니다. 자, 속도와 힘, 조화, 완급, 리듬.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의 표현도 마찬가지. 우리가 품새하면서 기의 표현을 그동안에 채점을 하셨겠지만, 특히 이제 좀 중점으로 보는 기의 표현에서는 기압도 좀 더 볼 것이고요. 시선도 이렇게 좀 집중으로 볼 겁니다. 품새를 하는 도중에 눈을 막 깜빡거린다거나, 기압이 굉장히 목소리를 나는 그 여리여리한 그런 소리를 낸다거나, 그래서 기압 소리도 좀 웅장하고 아랫배에서 나오는 그런 큰 울림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압을 원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감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제일 그것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사항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 동작 각 품새별 균형에 실수가 있을 경우에 감점상을 적용한다. 그래서 0.1점은 동작의 시작이나 중간 과정이 잘못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중 동작을 하였을 경우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바뀐 사항이 이거예요. 자, 어떤 게 이중 동작이냐라고 한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쉽게 말해서 제일 금강에서 문제점 제기가 제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턱을 치고 뒤로 빠지는 동작이 손날을 잘 막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 발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준비한 상태로 이렇게 동시에 손과 발의 움직임이 동시에 갔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기본 동작 원리, 기본 동작을 쓰는 몸쓰임의 원리를 품새에다 꼭 적용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심축이 간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힘을 쓰기 위해서는. 중심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힘을 쓰고 없기 때문에 이 동작에서 이 발이 중심축이 가는데, 이때 이 발이 먼저 움직이거나 가만히 몸은 있는데 이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중심축을 그 이동 동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의 중심축이 움직일 때는 내 온몸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때 옛날에는 이 손을 이렇게 돌리지 않았죠. 정상적으로 이 손을 풀어서 주먹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야지, 손날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번에는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걸 옛날에 수련한 분들은 다 그렇게 수련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큰 문제는 아닌데, 전년도까지 시합을 뛰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해 주안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죄송합니다. 모든 품새 속에서 우리가 전환, 방향 전환이라든가 뭐 180도 전환이라든가 이런 전환점을 할 때 꼭 축이 되는 것들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을 금강에서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를 하신다면 오고 이렇게 오는데 이때 중요한 건 중심축이 옮기게 되는데 이 손기술이 이 발 마지막 끝나는 점과 같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놔두고 이게 먼저 오거나 이렇게 이런 건 다 우리가 언밸런스로 봐야 되겠죠. 힘을 짜는데 불필요한 동작들이고 기본에서 지금 다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축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이렇게 여기 축이 되는 발이 몸의 중심 이동 없이 먼저 움직이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축이 되는 발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축이 되는 발이 먼저 안 움직이면 안 되겠다는 얘기야. 중심축이 만약에 3장에서 이런 것도 여기서 지르는데 3장에서 이걸 먼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들었다가 이건 뭐서 축이 가만히 있는 상태야. 그쵸? 가만히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발이 이렇게 같이 가야죠. 내가 축이 이렇게 가면 몸이 무게가 중심이 이렇게 가니까 뒤축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가벼우니까 저절로 놀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강제로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품새에는 이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다 풀어져요. 아셨죠? 그래서 축이 되는 발에 몸의 중심 이동 없이 움직이는 것은 일단 지금부터는 0.1점으로 감점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 동작과 이것도 마찬가지 전년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사형부의 표현이 적절치 않았을 경우 주먹이나 손날에 손목이 굽혀지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은 십진에서 손날등 해체막이 있죠. 에?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손날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가능하면 이것은 우리 손날등은 이쪽으로 쓰는 거죠. 기술을 부릴 때는.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 손날 아래 해체막일 때는 손날 모양을 만들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사용 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의 크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동작을 크기 위해서 과하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펴는 이런 행위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적절한 자기 각도가 있고 자기 막는 방향성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변화됐던 부분이 뭐냐면 발차기 시 압축의 발날 표현이 부족할 때 이것은 뭐 전년도나 같습니다. 발을 높이 쳐다 보니까 턱을 들어서 이렇게 시선을 위로 보고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발이 앞차기가 아니라 그냥 하늘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머리 위에 주먹 하나 정도 높이라고 우리가 정해줬어요. 그렇죠? 거기 책에 보면 그래 나와 있을 거예요. 옆차기든 앞차기든 이마 위에 머리 위에 주먹 하나 정도 높이를 지금 정해놓고 있으니까 그걸 알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앞차기를 찰 때 턱을 들고 차면 이것도 감점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것은 턱을 들고 차면 중심이 뒤로 쉽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차기를 강도를 차려면 이런 상태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냥 유연성 때문에 발을 들어서 발은 이만큼 들었는데 펴는 각도에서 이렇게 어떤 훑어 올리는 같은 느낌 마지막에 뻗었을 때 그런 느낌도 발차기에서 표현성에서 좀 마이너스가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래서 이것은 내가 무릎 굽은 만큼 해서 탁 들어가는 발이 보이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옆차기는 뭐 두말할 수 없이 뒤축이 들어가는 발인데 보통 보면 엉덩이를 이렇게 뺀 상태로 이렇게 차는 경우 이것도 올해는 꼭 필수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몸이 유연하다 보니까 높이 차려고 하는데 경기장에서 보면 발이 180도보다 더 넘어가는 발이 있어요. 근데 허리가 제대로 들어간 상태에서 180도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인체 구조학상으로. 허리가 빠지면 이렇게 힙이 빠지면 이게 넘어갑니다. 앞에서 보면 다리가 180도보다 더 꺾여져서 보이는 부분이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머리 위로 잡았던 것도 힙을 넣어서 정확하게 어떤 그런 강도를 보이면서 찰 수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낮춰서 잡았으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넘기십시오. 예. 복합동작의 과정을 충족시키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태백에서 3단락에 특히 금광맞기 한 다음에 당겨 톡 찌르고 옆지리까지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그냥 빨리 하다 보니까 하나 하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근데 중간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보이지 않을 때는 분명히 0.3점을 감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도 처음에 제가 서두에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기본을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품새가 다 수수께가 풀려요. 자, 이 부분도 하나 들어가서 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가볍게 손이 돌아갔죠? 질렀습니다. 이렇게 빼지 않고 쓱 이렇게 들어가죠. 요걸 표현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그 손을 잠깐 돌린다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돌림으로써 그 순간에 자기 몸을 유로 잘 구성시키는 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유에서 강으로 다시 연결시키는가. 정말 많은 훈련을 해야만 이런 표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빠르고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 원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품새를 수련하면서 지도하면 훨씬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해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동작은 다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기본 동작이고 이런 것도 다 됐고 준비서기는 이제 우리가 겹손이나 보주먹이나 기본 준비서기나 다 준비서기는 자기 명치선 정도 올라가서 내려서 막는데 주먹 하나 사이, 자기 몸과 주먹 하나 사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까지 올린다거나 뭐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서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주먹 준비서기는 7장에서도 나오고 1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이 위치는 자기 손의 그 끝선이 인중선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고 120도 이상 벌어지거나 구부리거나 이런 형태 아니면 팔꿈치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들렸거나 아니면 팔목을 구부렸거나 이런 것들은 표현성에서 좀 부족한 거죠. 모든 것은 자기가 어떤 동작을 행했을 때 제일 자기 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체의 그 어떤 생김새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상태 인위적으로 좁히거나 뭐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거나 이런 형태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통밀기도 똑같죠. 통밀기도 손끝이 고려에서 나오지만 인중 끝손으로 잡고 양손은 서로 마주보는 쪽이고 자기 얼굴 넓이 정도로 이렇게 하게 이렇게 벌어지거나 뭐 손가락이 벌어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동을 하는데 보면 이렇게 무릎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앞구비에서 이동할 때 보이나요? 나가는데 제가 앞으로 이동을 할 때 이 무릎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면으로 무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자, 학다리 서기에서 질문이 발을 붙이는데 발의 밑에 있는 대는 발이 펴야 되냐, 발가락을 힘을 줘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하지만 품새를 수련하는 모든 그 몸의 움직임은 하고 났을 때 제일 자연스러운 자세가 정답입니다. 자기 몸에서. 남이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단 채점 규정에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또 채점에 정확한 척도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게 훈련이고요. 그래서 자기 다리 안쪽에 있는 아치가 자기 무릎 안쪽에 있는 뼈에 가볍게 대는 쪽으로 하고 발목은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왜? 두 발 중에 한 발을 들면 이쪽에 거의 99% 힘을 싣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힘을 주는 것만큼 나는 중심을 이쪽에다 뺏긴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힘을 주면. 그래서 이걸 힘을 풀고 자연스럽게 들어야 이미 없다 생각할 정도로 가볍게 유지하고 들고 있는 거죠. 어떤 모양이나 이렇게 발을 밑으로 구부리거나
들거나 이런 모양은 안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7장에서 특별히 무릎을 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치는데 이때 발은 45도 각도고 여기는 짓짓는 발이 아닙니다. 이렇게 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쿵 짓짓는 게 아니라 사뿐히 들어가면서 이렇게 짓짓는 거, 서기가 되는 거죠. 이때 앞에 발은 45도고 뒤에 발은 그대로 몸이 정면으로 되는데 들어갔는데 앞에 발이 이렇게 된 사람은 정면으로 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몸이 틀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7장에서는 이 발을 이렇게 쓴 상태에서 해야 몸이 정방향 쪽으로 힘의 방향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발이 45도로 들어간다는 개념. 앞과 서기는 이제 평원 같은 데서 옮겨 서는 게 있죠. 이렇게. 근데 이때 발이 앞축부터 닿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연하다고 그냥 이렇게 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다음에 멍해치기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옮겨듣기가 이렇게. 자, 꼬아서기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멍해치기로 가면 여기서 이렇게 발이 다시 뒷꼬아서기로 바뀌어요. 전환이 되는 과정에 그때 힘이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 발바꿈의 사이에서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좀 잘해주면 좋은데 그냥 갖다 놓고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표현성에서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몸통 맞기, 안팔목 맞기, 바깥 맞기. 안팔목 맞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몸통에서 다 일어난다고 이렇게 우리 이제 몸통 맞기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몸통이라는 것은 장골릉에서 어깨 쇄골까지를 이렇게 목선 밑선을 가지고 우리가 몸통이라고 크게 말하는데 그 선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해서 안팔목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몸통이고 여기는 몸통 아닙니까? 여기도 몸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십진도 마찬가지 이렇게 거들어서 막을 때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표현이 여기서 이렇게. 자, 이건 막기의 원리도 안 맞아요. 전혀. 그래서 이 팔이 맞게 되면 이 손이 이렇게 여기 어깨선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막아지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 돼요. 이건 이렇게 동작이 되고 이게 어깨선에서 가면 이렇게 막아지는, 걷어내는 그 표현법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팔목 맞기는 지태 같은 데서도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표현법에서 어긋나겠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어깨선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막아내는 걸 안팔목 맞기의 표현법이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태권도 기본에서 안맞기는 내 중심선까지를 안맞기에 가야 될 선상이고 바깥맞기는 내 몸의 끝선까지를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교본에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다 손날이든 주먹을 쥐었든 간에 바깥으로 행하는 것은 내 몸의 끝선까지 정지선을 잡으면 되겠고 안으로 막는 손은 자기 명치선까지를 중심선까지 들어서 멈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기본 원리에다 몸을 쓰는 걸 잘 이해를 하면 기본 동작을 기본 기술을 부릴 때 몸을 사용하는 그 원리를 잘 이용을 하면 이런 것들이 표현법이 다 지르기, 치기, 찌르기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자, 특히 치기라는 것은 손날치기도 있고 등주먹 바깥치기도 있고 등주먹 앞에 등주먹 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 치기를 7장에서 이제 여기 또 나오겠지만 7장에서 이렇게 어떤 어깨선이다, 어떤 그 얼굴선이다, 아니면 명치선이다, 가슴선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좋지만 이미 우리 그 국교원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어깨선상이라는 게 있는데 치기면 치기에 대한 어떤 기술을 얼마만큼 어떤 몸을 쓰면서 몸을 어떻게 내가 쓰면서 치기의 훈련을 내가 연습하는 거지. 그냥 7장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에서 쓰게 되면 어떤 유에서 강으로 가는 순간적인 힘이 폭발적으로 되는 품새 속에서 전체의 하나하나의 기본 동작을 그런 쪽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쉽게 잘 이해가 될 거예요.